사람은 자라면서 새로운 생각과 관념을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 습관, 생각 습관, 행동 습관이 형성되고 이것이 쌓여서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심은 작은 생각 씨앗이 믿음이 되어 자라나 지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책 마음의 정원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랄 때 씨앗이 줄기가 되고 가지를 틀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여 우리가 믿어온 것이 어떻게 현재를 만들어냈는지 담아봤습니다. 그럼 마음의 정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마음의 정원이 있다. 당신이 마음의 정원을 온전히 가꿀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위대해질 것이며 삶의 모든 부분에 풍요가 찾아올 것이다. 반면 마음의 정원을 다루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의 정원은 깊고 고요한 곳에 잠재되어 있어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 나는 정원을 찾아냈고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이 정원을 내 것으로 만들자 내 삶에는 평화와 풍요, 자유가 찾아왔다. 이 책에는 내가 정원을 처음 발견한 순간부터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낸 과정을 담았다. 당신도 마음의 정원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도 인생에서 자유와 풍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장 나를 집어삼키다. 이제 버티기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 그만 포기하자. 29살 나는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내면의 무언가에 평생을 끌려다녀왔다.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다 결국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해졌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 의해 잠식되어 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거를 회상해 보았다. 과거를 회상하다. 나는 5살의 잠에서 깨어났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처음 이 세상에 깨어났을 때 생각은 정말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 나 저기서 놀래. 우와, 맛있겠다. 엄마, 이거 봐. 너무 재밌어. 생각은 나를 조종하듯이 산만하게 이리저리 나를 끌고 다녔다. 돈 씨앗. 돈은 나쁜 거야. 내가 6살쯤 됐을 때 처음으로 충격적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 경험이 내가 나를 집어삼키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됐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우리나라 제빵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삼립식품이 자금난으로 끝내 부도를 내고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TV를 끄신 후 고개를 떨구셨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의 정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조차도 긴장하게 만들었다. 오랜 정적 후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 어떻게 여보? 나는 이때의 경험을 잊지 못한다. 엄마가 서럽게 울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엄마에게 왜 우냐고 물어보기 무서웠고 두려운 기운이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때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시기를 지나며 천진난만하던 모습에서 불안감을 지닌 겁이 많은 아이로 변하고 있었다. 옆집 슈퍼 아저씨 얘기 들었어? 주식해서 패가 망신했대. 주식은 도박이야. 절대 하면 안 돼.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돈은 절대로 쉽게 벌리는 게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남을 속여서 벌어들이는 거야. 길거리 사람들, TV 속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움을 느끼는 얼굴로 이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부모님도 다를 게 없었다.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해 보였다. 주변에서 같은 말들을 꾸준히 듣다 보니 어린 나도 따라서 속삭였다. 돈은 무서운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야.
생활비 걱정과 불안한 표정들. 부모님은 가끔 돈 때문에 다투기도 하셨다.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들 비싸? 이때 나는 돈은 나쁘다라는 생각의 씨앗이 심어졌다. 나의 마음의 정원에 처음으로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었다. 돈은 나쁘고 악한 거야. 돈이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애정 씨앗,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이후로 부모님은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힘드셨는지 무서울 정도로 나를 혼내셨다. 기억이 전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가 나를 혼낼 때의 표정과 그 무서웠던 감정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지훈아, 엄마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나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다. 엄마와 함께 있으면 긴장하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은 간다. 엄마도 너무 힘들다 보니 그저 훈육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냥 두려운 감정뿐이었다. 그때는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뿐인데 가슴이 아파온다.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느낀 기분들이 지금도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 마음의 정원에 새로운 믿음의 씨앗이 심어진다. 잘해야 해. 잘못하면 사랑받을 수 없어. 또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해. 이때 애정결핍 씨앗이 심어졌다. 이때는 몰랐다. 이처럼 작은 씨앗이 20년 후 나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줄지 말이다. 이러한 작은 믿음의 씨앗에 따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신념이 생겨난다. 애정줄기 1.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8살 이후부터 나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지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눈치를 봤고, 내가 잘못할까봐 눈치를 봤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못하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꾸며냈다. 언제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를 감추었다. 나는 늘 이렇게 가면을 쓰고 지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사랑받기 위해 나를 감추고 친구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며 살아왔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해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는 신경을 발달시켰고, 다양한 가면을 만들어서 나를 숨겼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나는 불안했다. 저 친구들은 뭐 하고 있지? 혹시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친구들이 나만 빼고 모여 있으면 내 흉을 보는 것 같아 불안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더라도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있었다. 그럴수록 난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애썼고, 그것은 나를 갉아먹는 일이었다. 잘못하면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믿음 씨앗에 따라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감추고 가면을 쓰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 방법에 따르는 다른 믿음이 생겨났다. 내 애정결핍 씨앗은 자라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또 다른 생각의 줄기를 만들어냈다. 애정줄기 2. 완벽주의.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본다고 생각했다. 잘해야 사람들은 나를 봐준다. 어떠한 일에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잘해야 한다. 나는 운동이든 일이든 어떤 것을 할 때도 나에 대한 잣대가 높았다. 애정결핍 씨앗이 자라서 완벽해야 사랑받는다 라는 믿음으로 또 다른 새로운 줄기가 생겼다. 애정가지, 인스턴트 연애. 20살 나에게 첫 연애가 시작되었다. 자랑이지만 나는 인기가 좀 있었다. 한 그룹에 들어가면 나 좋다고 고백하는 여자애들이 2명 정도는 꼭 있었다. 혹시 주말에 시간 돼? 나 공연 티켓이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갈래? 29살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꽤 매력있고 괜찮은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더라도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순간 그 친구의 매력이 전부 사라져버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의 매력이 떨어져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좋아해서 상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내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용기 내어 고백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받아주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내가 싫어서 사람들에게서 더 감추어야 했다. 너무 외로워.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가? 그래서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만난 연애는 길어야 3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다. 이런 연애는 계속 반복되었다. 내가 좋다가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매력이 떨어져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충족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연애를 하든 끝은 상처로 남았다. 이렇게 나의 인스턴트 연애는 상처와 공허함만 남긴다는 것을 깨닫고 연애를 멈추었다. 내가 정말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말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에 따라 애정결핍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돋아났다. 애정가지, 외로움. 27살, 나는 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인간관계는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모습을 전부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면을 쓰다 보면 내가 쓴 가면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온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 내가 잘하는 것은 뭐지?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이 안 난다.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외롭긴 하지만 연애도 하기 싫다. 연애를 하면 잠깐 좋을 뿐 나중엔 상처와 공허함만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중받을 수 없다 라는 믿음에 따라 혼자 외로워지는 것을 선택했다. 외로운 마음을 못 이겨 사람들을 만났다가 지쳤다가를 반복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지치는 일이었다. 언제부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대고 호흡이 가빠졌다. 이 긴장 상태는 컨디션에 따라서 더 심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애정결핍 나무 줄기에서 외로움이라는 가지가 생겨났다. 애정열매, 우울증. 자기계발을 해보고자 독서 모임에 나갔을 때였다.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제발 진정하라고 소리쳐도 멈추지 않는다. 나를 못나게 볼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떨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은 터지고 말았다. 내가 왜 이러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은 가빠졌으며 손은 덜덜 떨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잔을 들 수도 없고 사람들이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까 두려워 손을 모은 채로 시선은 아래로 떨구었다. 지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나는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훈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면서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의사가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입니다. 충격적이었다. 공황 발작을 겪은 이후로 사람을 피하게 됐다.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사랑받기 위해 나를 감춰야 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의 씨앗에서 자라난 줄기와 가지에 따라 우울증, 공황 발작이라는 열매가 맺혔다. 29살 현재. 과거를 회상했지만 뭐가 잘못됐고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매일매일 패배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기운이 없고 지쳐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 모든 불안의 감정들이 파도처럼 나를 덮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전두엽에 철퍼덩 누워서 심호흡을 하며 모든 상황에 항복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이제 그만 쉬어야겠어. 나는 모든 괴로움과 잘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과 정신을 이완시켰다. 깊은 숨을 내쉬며
몸을 이완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몸이 가라앉으며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잠깐. 모든 것에 항복한 순간 나는 뇌의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나는 나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는 마음의 정원이 있었다. 여기가 내 잠재의식의 세계인가? 쓰러진 나무, 시든 나무, 여러 나무들이 보였지만 그중 큰 두 그루의 나무가 보였다. 두 그루의 나무는 높이만 300m가 넘어 보였고 줄기와 가지, 싹이 풍성하게 피어나 있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면 나뭇가지와 잎사귀, 열매들이 빽빽하게 덮여 있어서 위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무에 있는 열매들은 크기와 색깔이 제각각이었다. 내 몸은 표면의식의 세계에서와는 다르게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표면의식에서의 무거웠던 몸이 아닌 둥둥 떠있는 가벼운 상태로 천천히 그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내면의 나무는 일반 나무와는 다르게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나무를 살펴보니 씨앗과 줄기에 흐르는 전류의 색깔이 어느 지점에서 확연히 변하고 있었다. 여기의 색은 왜 변하는 거지? 씨앗에서 흐르는 전류의 색깔이 흰색이었다면 전류가 줄기로 넘어오는 순간 밝은 푸른빛을 띠는 색이 되었다. 나는 색이 변하는 지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지점에 내가 어린 시절 가졌던 하나의 믿음이 보였다. 친구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해.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이 믿음 씨앗에서 줄기로 흐르는 전류의 에너지를 어둡게 변질시키고 있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들은 실망할 거야. 나는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잘 못하거든. 나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게 많아서 감춰야 해. 이 믿음에 따라서 전류의 색깔은 푸른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나무의 씨앗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전류의 색깔이 점점 어두운 색깔로 변하고 있었다. 에너지가 변질되어 바뀌는 것이다. 내가 보고 있던 애정나무에는 할 줄 모르는 것도 잘하는 척 했던 경험, 못하는 것을 감추는 경험 등 새로운 줄기를 이루는 생각과 관련된 행동과 경험이 비쳐 있었다. 애정나무를 관찰할수록 점점 가슴이 아파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사랑받기 충분해. 너무 잘할 필요 없어. 그러니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 사랑받고자 애쓰는 어린아이. 사랑받지 못할까봐 눈치 보는 어린아이. 순간 사랑받았다는 기분이 들면 안도하는 어린아이. 항상 불안함을 느끼는 아이였다. 나무줄기에 비치는 상처받고 움츠러들어 있는 나의 어린 모습에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게 많아서 감춰야 해. 내가 가진 어릴 때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지금 이렇게 거대한 나무를 만든 거구나. 사랑받고자 하는 생각 씨앗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그 줄기가 가지가 되고 열매를 핀 것이다. 내 인생이 담겨있는 나무였다. 6살의 나의 작은 생각이 자라고 자라서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노랫소리인 것은 분명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서 쓰러진 나무의 씨앗에서 희미한 영상과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희미한 영상, 작은 노랫소리.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였다. 지훈아, 여기 봐봐. 아이 예뻐. 엄마다. 분명히 엄마야. 소리와 영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엄마였다. 소리에는 밝고 행복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에너지였다. 우리 아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여보, 우리 지훈이 봐봐. 엄마라고 했어. 사랑하는 아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는 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사랑해. 우리 아들.
오랫동안 정적이 흐른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 나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던 오랜 시간들,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행동들, 나를 감추면서까지 사랑받고 싶었던 오랜 시간들, 잘못된 믿음으로 겪은 그 순간들이 너무 안타깝고 슬펐다. 이런 잘못된 믿음의 씨앗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혔다는 사실에도 화가 났다.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에 대한 오해. 나를 챙겨주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닌 엄마의 할 일이라고, 그래서 나를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일이 생각나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나의 오해, 잘못 받아들인 마음, 그 생각으로 웅장하게 자란 나무들, 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던 유년 시절의 나무를 시들게 한 애정결핍 나무를 멀뚱멀뚱 바라보다 좀비처럼 일어나 나무에 다가갔다. 네가 내 행복한 유년 시절 나무를 죽게 한 거야. 너는 가짜야. 너는 잘못된 믿음에서 생겨난 가짜라고.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나무는 이미 너무나 크게 자라버렸다. 아무리 몸을 부딪히고 발로 때려봐도 나무는 미동도 안 했다. 내가 발차기를 하고 나무를 밀쳐봐도 상관없다는 듯이 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이 나무를 그대로 두면 외부 세계는 계속 우울감에 빠져들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웅장한 나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원하지 않는 나무들을 베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무를 새로 심을 수 있을까? 이 책에는 잠재의식 세계에서 잠재의식 나무들과 이미 쓰러져 있는 나무들,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과정이 담겨 있다. 오프라 윈프리가 영감을 받은 책 상처받지 않은 영혼 도서 속에 마음속 가시 빼내기 챕터가 나옵니다. 이 챕터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의 가시가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의 정원 도서의 내용처럼 우리가 처음 갖게 된 믿음이 다른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그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을 만들어냈나요? 그리고 싹이 피고 어떤 나무가 됐고 어떤 열매가 맺혔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씨앗, 줄기, 가지, 열매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